네, 자, 드디어 상장 폐지 시즌이 다가왔습니다. 자, 오늘은 2023년 2월 19일이고요. 자, 상장 폐지라는 게 이제 보통 3월달, 이제 3월이 공포의 상폐 시즌이라는 걸 조금 들어보셨을 텐데, 그 이유가 뭐냐면, 보통 우리나라 대부분 이제 기업들이 12월에 이제 결산이 마무리가 되고, 뭐 이랬을 때 감사 보고서라는 걸 제출을 하게 되는데 그 3월까지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. 근데 만약에 그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되지 않았을 때는 분명히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고, 그 문제가 있다라는 뜻은 이제 상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자,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되지 않으면 뭐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된다거나 이제 불성실 공시 때문에 이제 거래 정지까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추후에 뭐 그걸 내지 않았다고 바로 상폐가 때려버린다, 뭐 요거까지는 아니지만, 그래도 이제 내지 않는다라는 거는 분명히 뭔가 이제 그 회사에서 좀 찔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제출을 못하는 거거든요.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기 위해서.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,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법대로만 하신다면 상패를 절대 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95% 정도 확신을 합니다. 이 5%라는 걸 왜 빼놨냐면, 만에 하나 이 방법을 하더라도 이제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혹은 내가 알 수 없는, 진짜로 이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뭐 그런 내용들로 이제 상패를 당하는 경우들도 정말 간혹가다 한 번씩 있기 때문입니다. 뭐 그 내용이 뭐냐면, 이제 내부자 쪽에서 나오는 횡령, 그건 정말 아무도 이제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. 갑자기 어디서 이제 엄청난 횡령을 딱 해버려서 그게 정지가 된다거나 뭐 그런 것들, 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가 있겠죠. 뭐 상패를 당하진 않았지만 정지 기간이 조금 있었고, 뭐 그런 식의 진짜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오스템 임플란트가 정지될 거라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. 그 엄청난 고공행진을 하고 있던 그런 주식이었는데, 그런 것들 말고는 기본적으로 피할 수 있는 그 장치들은 그 장치들을 좀 진행을 한다면 충분히 피할 수가 있을 것이고, 저는 이 방법으로 지금까지 15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상패를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.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일단은 그 전에 앞서서, 자, 상장 폐지가 되는 그 이유들, 이제 상장 폐지가 되는 요건들,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면, 자,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적으면서 한번 좀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상장 폐지 요건 중에서 뭐 정기 보고서 제출하지 않았을 때 미제출, 자, 그리고 뭐 감사인 의견 미달, 또 뭐 자본 잠식이 있을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주식 분산 및 거래량 지배구조 미달. 자,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? 자, 몰라도 그냥 들어보세요. 자, 공시 의무 위반, 네, 공시를 뭐 제대로 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매출액 및 주가, 그리고 시가총액 미달. 자,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뭐 그 밖에도 뭐 이제 회생 절차라던가 파산 신청을 한 경우, 또는 뭐 이제 부도가 나서 은행 거래 정지가 되거나 뭐 이제 이런 것들, 그리고 뭐 이제 어떤 기준을 위반했을 때, 혹은 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했을 때 나오는 것들, 그 결과들. 자, 그런 것들 여러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. 근데 자,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아마 못 하실 거예요. 뭐 감사인 의견 미달, 이걸 어떻게 내가 알아? 자, 공시 의무 위반 이런 거 다 언제 다 보고서 있으면서 매일매일 언제 그걸 체크해 라고 하겠지만, 저도 이렇게 체크하지 않아요. 자, 이런 거 다 체크하면서 언제 그 주식을 하고 있겠어요. 자, 이런 것들을 전 이제까지 이런 거 다 체크하지 않았습니다. 자,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. 자, 지금 여기 적은 것들, 요 6가지들 중에서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. 자, 그게 뭘까요? 자, 바로
재무가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. 자,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, 매출액이라던가 주가, 시가총액이 좀 미달된다라는 거는 당연히 지금 주가 자체가 좀 떨어져 있다라는 거고, 재무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좀 발생을 한 거예요. 자, 거기에다가 뭐 자본 잠식이 일어나는 이유도 뭐 재무가 당연히 좋지 않기 때문에, 자, 회사에 지금 있는 자본금을 계속 깎아 먹으면서 했다라는 거. 자, 그리고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라는 뜻도, 자, 현재 뭐 매출액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딱 당당하게 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출이 안 되는 거예요. 보고서가 뭐 조금 이거 지금 내면 왠지 회사에 큰 불이익이 가거나 혹은 주가가 많이 빠질 수 있는 위험성, 혹은 상폐까지도 볼 수가 있는 그런 정기 보고서기 때문에, 이걸 내게 되면, 그러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서 지금 바로 당장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. 뭔가를 좀 딜레이 시키고 좀 바꾸기 위해서. 자, 그래서 즉 결과적으로 좀 재무가 좋지 않은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, 자, 요 재무가 좋지 않다라는 게 이제 재무에서 봤을 때 이제 손실이 돼 있는 상태 있잖아요. 흑자가 아니라 적자가 뭐 3년, 4년, 5년 뭐 이렇게 피하라고도 듣기도 하지만, 이제 뭐 보통 그렇습니다. 3년 이상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조심하는 게 맞아요. 뭐 지금 뭐 최근에 나왔을 때 뭐 이제 상폐 기준이 좀 완화돼서 5년까지도 좀 상폐 요건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긴 하지만, 어쨌든 이제 재무 자체가 그런 식으로 5년까지 안 좋다라는 거는 주가 자체에도 안 좋은 영향을 좀 미칠 수밖에 없고, 항상 조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주식을 들고 가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은데, 자, 그걸 단 한 번에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재무가 좋지 않은 거를 어떻게 내가 판단을 하냐? 자, 지금부터 공개를 해드릴게요. 자, 혹시 주식을 하시면서, 자, 이거는 뭐 그냥 이제 예전에 그냥 제가 지금 요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냥 아무거나 다 뽑아 놓은 거예요. 여러 가지들. 자, 여기 앞에 보시면은, 자, 이렇게 써 있는 글자들, 혹시 이게 뭘 의미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? 자, 신이라고도 써 있고, 증, 열, 주, 경, 환, 정, 관. 자, 이런 식으로 써 있게 되는데, 자, 이 상태에서 보시면, 자, 신이라고 써 있는 거는 신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. 자, 거기에다가 증이라고 하는 건 증거금 100%라는 거고, 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단일가 걸렸다라는 거, 주의, 뭐 경고, 환기 종목, 그리고 정지, 관리 종목. 자,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, 자, 이 신용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신용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금액이 조금만 있어도 그 신용 비율에 맞춰서 내가 지금 100만원을 갖고 있어도 뭐 200만원, 300만원까지 매수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인 거고, 증거금 100%라는 거는 내가 현금 100만원 있으면 딱 100만원까지 밖에 매수를 못 한다라는 거예요. 자, 이 말뜻이 뭘까요? 자, 이게 관리 종목이나 환기 종목도 증거금 100%입니다. 증관환을 이제 붙여놔야겠다. 증관환. 뭐 경고라던가 주의, 뭐 이제 경고도 100%인데, 이거는 이제 주가가 너무 높게 뛰었을 때 그때 좀 경고를 주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신용 쓰지 마라 라고 하는 거고, 이 주의까지는 이제 좀 더 미수라던가 신용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열도 100%까지 밖에 안 되고, 요거는 그냥 그때그때 주가 위치에 따라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뭐 이제 그 증거금 비율은 상관이 없고, 봐야 될 거는 증, 관, 환, 요 세 가지랑 이 신용도에 대한 차이를 좀 보셔야 되는 건데, 이 신용이라는 것이 뭐냐면은, 요 증권사, 여기 키움증권인데, 요 증권사에서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돈을 조금 더 빌려주면서 이만큼 더 매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. 신용이라는 게 미수금 역시 마찬가지고, 그리고 증관환 같은 경우에는, 이거는 우리가 못 빌려주겠다. 이 종목들은 빌려주지 못하겠다. 왜 못 빌려줄까요? 자, 여기 키움증권에서, 자, 문제가 얘네들이 생각했을 때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재무라던가 얘네들이 다 파악을 하겠죠. 이쪽 그 증권사에서
전부 다 파악을 해서 자 이게 문제가 조금 발생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 종목들은 신용 좀 내주지 말아라. 대신 다른 종목 얘네들은 뭐 괜찮으니까 이제 신용 내줘라. 이렇게 되는 건데 이쪽에서도 이 의미가 뭐냐면 이 신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거금 비율이 있죠. 이제 140%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 모자란 비율만큼 돈을 채워 넣거나 혹은 반대 매매를 해서 주식을 파는 거죠. 주식을 팔아서 계속 140% 이상을 맞춰 나가게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빌려줬던 돈을 키움증권에서 다 받아갈 수는 있어요. 항상 이제 100%까지만 받으면 되니까 140% 이상을 항상 계속 맞춰 놓는 거거든요. 근데 이 증관환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만약에 이제 얘네들한테도 증거금 100%가 아니라 뭐 한 40% 50% 똑같이 신용 미수까지 다 쓸 수 있게 만들었어. 근데 갑자기 이 종목들이 딱 정지를 시켜버리고 스탑이 딱 되고 상폐가 돼요. 근데 개인 투자자들 그냥 본인 돈만 날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이 증권사 입장에선 자기들 돈까지 빌려줬는데 정지를 먹은 거잖아요. 돌려받아야 되는데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속 이제 투자자에게 요청해야 되지만 돈 회수도 하겠지만 이미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돈을 어만큼 다 투자했는데 당장 또 낼 수가 없겠죠. 모든 걸 다 건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 위험성들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들이 있는 것들은 애초에 차단을 해놓는 거예요. 증거금 100%로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 다시 정리할게요. 저는 이제 스윙을 하거나 할 땐 뭐 단기적으로 증은 건들긴 하는데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종목들은 증권화는 건들지 않습니다. 네, 자 요것만 피해 주셔도 상패는 피할 수가 있어요. 네, 그리고 제 관심 종목을 제가 쭉 보면은 전 대부분 다 신용이 앞에 다 써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만 구분만 하셔도 충분히 이제 수익을 이제 상패에 대한 것들은 피하면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. 제가 지금까지 15년 동안 상패 종목들은 다 피해 왔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이제 앞으로는 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. 갑자기 뭐 이제 이런 종목들 뭐 펄어비스 한국파마 갑자기 그냥 뭐 이제 횡령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이런 것들이 뭐 상패를 딱 당해요. 아니면 정지가 돼요. 관리 종목으로 딱 비켜가. 그런 경우 진짜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한 방은 맞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계속 제가 피해 왔다. 자, 뭐 다른 분들이랑 좀 얘기를 나눠보다 보면 뭐 상패 종목을 막 2개, 3개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. 근데 그런 분들은 다 이런 것들을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. 네, 그래서 제가 결국에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증관환, 이 증거금 100%짜리 이런 것들에 대한 종목만 오래 끌고 가는 거를 피해 주신다라고 하면 이제 상패에 대한 것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. 그리고 이걸 피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요 영상이 이제 제가 상패 시즌이 돌아오면서 한번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 증관환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내가 손실이 좀 큰 상태에서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뭐 이제 적자가 계속 좀 길어지고 있다. 4년, 5년 이렇게 길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일부라도 현금화를 시켜 놓는 편이 조금 더 이제 계좌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며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한번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영상 좋아요와 구독씩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